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기역과 니은은 각각 적색광과 청색광 중 하나이다. 자, 만약에 바로 외웠다면 니은이 청색광이고 기역이 적색광인 것을 바로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외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빛이 니은이 더 깊숙하게 들어갔으니까 추가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추가율이 높다는 것은 에너지 양이 혹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더 투과가 잘 되겠죠. 근데 적색광과 청색광을 비교했을 때 청색광이 에너지도 크고 파장도 짧기 때문에 바로 니은을 청색광으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을 보면은 파장의 길이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 방금 말했던 것에서 에너지가 크면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기역은 에너지가 작아서 파장이 길고 니은은 에너지가 커서 파장이 짧죠. 그래서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 A는 적색광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한다. A는 여기 수심 얕은 곳에 주로 분포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얕은 곳에 많이 있는 적색광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A는 적색광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는 것이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B의 몸은 니은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어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 A와 B는 녹조류, 홍조류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외웠던 학생이라면 바로 B가 홍조류라고 A가 녹조류라고 바로 썼을 텐데 외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니은이 청색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B 이렇게 아래에 사는 생물은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겠죠? 청색광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빛을 반사한다는 얘기랑도 같은 겁니다. 그 반대 빛을 반사한다는 의미는 이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 반사된 빛을 우리 눈이 그 색깔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 B는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청색광의 반대 색깔을 주로 반사하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니은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지 않고 니은과 같은 색깔로 인식하지 않고 니은과 정반대 색깔을 인식하겠죠. 그래서 B의 몸은 니은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바로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딱히 뭐 해석할 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보기로 가면 개체군 A는 여러 종의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틀린 것이죠. 자, 이유를 보면은 세포에서 시작해서 개체까지 왔으면 그 다음 단계가 개체군, 그 다음 단계가 군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체군은 여러 개체가 뭉친 그룹, 집단이고 군집은 여러 개체군이 뭉치거나 모인 집단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집은 다른 종 혹은 여러 종으로 구성되었다. 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보면은 개체군 A는 여러 종의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 아니고 같은 종의 생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을 보면 분해자는 비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것도 틀렸죠. 생물적 요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래서 분해자는 이제 뭐 세균, 곰팡이 같은 것들인데 비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생물적 요인에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디귿은 낙엽이 떨어져 토양이 양분되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자, 보면은 낙엽이라는 것은 생산자의 죽은 잎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물적 요인이 어떻게 변해서 떨어져서 이것이 토양의 양분이 된다 아는 것을 이제 나인지 가인지 파악하는 건데, 가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작용에 해당하는 예고, 나는 반작용이죠. 이것은 지금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인 토양의 양분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토양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줘서 이것은 나인 반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답은 그래서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위에서는 딱히 해석할 거나 뭐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선지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억. 파리 지옥이 곤충을 잡아먹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기억은 지금 여기 있는데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파리 지옥이 곤충을 잡아먹는 것은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개체군은 개체에서 시작돼서 개체군 군집 단계인데, 개체군은 다양한 개체들이 모인 집단이고 군집은 다양한 개체군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군집은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체군 A, 개체군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 즉 같은 종끼리 이루어져 있는 이 집단에서는 이런 기억과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겠죠. 만약에 여기가 기억이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지금 니은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니은은 식물의 광합성,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공기, 비생물적 환경 요인인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 공기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공기에게 영향을 준 것은 반작용에 해당한다 해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분해자가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디귿에 해당한다. 디귿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작용입니다. 분해자가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토양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누가? 분해자가. 분해자는 생물적 요인인데 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인 토양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것 또한 반작용, 디귿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안에 식물 군집이 있고 개체군이 있습니다. 개체가 각각 고유의 하나의 생명체라면 그 생명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이루고 또 여러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었기 때문에 개체군은 하나의 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군집은 여러 개체군이 모인 거기 때문에 여러 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분해자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해당한다.
생물적 환경 요인과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물적 요인으로는 식물같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산자,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 같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는 소비자, 마지막으로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분해자가 있죠. 그래서 분해자는 생물적 환경 요인이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여우랑 토끼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끼리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보면 근데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근데 개체군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종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겠죠. 이 니은에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은 위도에 따라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은 디귿에 해당한다. 위도라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따라서 식물 군집은 생산자이죠. 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 거, 분포가 달라진다. 영향을 받는 현상은 디귿에 해당한다. 디귿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작용이죠. 그렇다면 반대는 반작용이고, 그래서 디귿은 B에서 생으로 영향을 줬으니까 B에서 생으로 영향을 주는 작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기억. 녹조류는 녹색광을 광합성에 주로 이용한다. 녹조류는 녹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녹조류인데 우리 눈에 녹색 빛이 반사돼서 녹조류로 보이는 것인데 녹조류가 녹색빛을 반사한다는 것은 녹색 광 혹은 빛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합성에 주로 이용하려면 이 빛을 흡수해야지 광합성에 이용하는 것인데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어서 기억은 틀린 게 됩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갈조류이고 김은 홍조류이다. 이거는 사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데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를 각 써보면 일단 A, B, C가 각각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인 거를 먼저 외우고 녹조류에는 파래, 색감이 있고 갈조류에는 미역, 그리고 다시마가 있고 홍조류에는 김, 그리고 약간 생소할 수 있는 우뭇, 가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과 다시마는 갈조류 맞고 기운 홍조류이다. 맞네요. 그래서 니에는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수심이 깊은 곳에 홍조류가 주로 분포하는 것은 투과력이 강한 적색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홍조류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맞죠. 근데 여기까지 맞는데 이유가 틀렸죠. 일단 이 단어부터 틀렸죠. 투과력이 강한 적색광. 투과력이 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거나 세기 때문이겠죠. 근데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파장이 작다는 것이고 적색광은 에너지가 낮고 파장이 센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에 홍조류가 주로 분포하는 것은 투과력이 강한 청색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청색광을 이용하는데 홍조류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기억에서 말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이용해서 청색광을 이용한다는 것은 얘를 흡수한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청색광을 이용한다는 것은 청조류, 그러니까 뭐 청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면 나머지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홍조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투과력이 강한 적색광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를 38번, 40번 두 문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부터 보면은 먼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온도가 식물에게 영향을 준 작용의 예이다. 지금 가로축은 월, 그러니까 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계절에 따른 식물 삼투압의 변화니까. 그 다음에 세로축은 삼투압과 탄수화물 함량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므로 온도가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작용행위이다. 여기까지 맞고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살펴보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것이 작용이므로 온도인 비생물적 요인이 식물인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것이 맞으므로 기억 맞습니다. 니은 추운 겨울에는 포도당의 양을 늘려서 체내 농도를 높인다. 추운 겨울이라고 하면 이때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포도당의 양이 상승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맞습니다. 또한 체내 농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제 포도당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체내의 포도당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포도당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끝까지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디귿 삼투압이 올라가면 어느 점도 올라간다. 먼저 삼투압의 개념을 조금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삼투압은 일단은 통합과학 과정 속에서는 그냥 농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체내 성투압, 체내 농도가 올라가면 어느 점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올라가지 않죠. 삼투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1번 물이랑 뭐 콜라 혹은 주스를 생각해 보면은 물은 0도에서 얼기 시작하죠. 하지만 콜라나 주스는 뭐 마이너스 0도에서 마이너스 10도에서 얼기 시작하죠. 어느 점이 물은 0도이기 때문에 0도에서 얼지만 얘는 어느 점이 0도보다 낮은 곳에서 얼기 시작하죠. 그 지점을 어느 점이라고 하는데 물보다 어느 점이 더 클 수 없겠죠, 얘네들이. 왜냐하면 얘는 오직 물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액체인데 얘는 뭐 물에다가 설탕, 뭐 색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점도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40번을 보면은 바로 양옆이고 음옆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여기 울타리 조직의 차이가 있죠. 울타리 조직이 두껍기 때문에 잎이 두껍고 울타리 조직이 얇기 때문에 잎이 얇은 음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였다. 방금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기 때문에 양옆이라고 했고 잎이 두꺼워진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가는 빛을 많이 받는 나무의 상층부보다 빛을 적게 받는 하층부에 많이 분포한다. 그러면 빛을 많이 받는 나무의 상층부와 빛을 적게 받는 하층부를 비교해 보면 나무의 상층부는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광합성에 유리합니다.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울타리 조직에 엽록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는 상층부보다 하층부에 많이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부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겠네요. 다음 디귿. 가나와 같은 적응 형상에 영향을 준 환경 요인에 대한 또 다른 적응 형상은 상록수 잎의 큐티클 층이 두껍게 발달한 것이 있다. 가나와 같은 적응 현상에 영향을 준 환경 요인이라고 먼저 끊어서 보면은 이 환경 요인은 빛의 세기겠죠. 혹은 빛의 양. 근데 혹은 빛이라고 봐도 되고. 근데 상록수 잎의 큐티클 층이 두껍게 발달한 것은 물에 관련한 생물과 물에 관련한 그런 현상이겠죠. 적응 현상이겠죠. 큐티클층이 두껍게 발달함으로 따라서 물의 증발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기억만이 옳게 된 것이겠네요. 이번에는 52번과 53번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개체군 A는 최소 2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틀렸죠? 개체군과 군집을 잘 비교해야 하는데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군집은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개체군 A는 최소 2종 이상이 아니라 무조건 한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해야 됩니다. 2번 식물의 뿌리에 의해 암석이 갈라져 토양이 생성되는 것은 기역에 해당한다. 식물의 뿌리라고 하면은 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암석이 갈라져 토양이 생성된다 하면은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네요. 생물적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4번, 2번이고 3, 4, 5번을 보면은 3번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지렁이 생산자에 의해 비생물적 요소인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2번 같이 니은이 아니라 기역으로 고쳐야 됩니다. 4번 더운 지역의 사막 여우가 북극 여우에 비해 말단 부위가 큰 것은 디귿에 해당한다. 더운 지역으로 인해서 사막 여우가 말단 부위가 커진 것이므로 비생물적 요인 온도 때문에 생물적 요인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디귿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가 나왔다고 해서 이 디귿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막여우가 말단 부위가 크게 만든 것에 대한 원인,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은 더운 지역, 즉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개구리의 개체수가 증가하자 뱀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아까 여기 개체군은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개구리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뱀의 개체수 증가, 서로 다른 종이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리을이 아니라 디귿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개체구는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틀려서 끝까지 풀어본 결과 답 2번이 확실하네요. 53번.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가는 군집이다. 지금 토끼 4마리가 있죠? 쥐인가? 어쨌든 가는 개체 다음 바로 단계니까 개체군이 되겠고, 나는 그 다음 단계인 군집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군집이 아니라 개체군이고, 가는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된다. 지금 이 그림만 봐도 똑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다양한 생물종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종으로 구성된다. 즉, 나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이다.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개체군의 무리. 개체군의 무리.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되는 거죠. 군집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주식물 가와나의 낮 길이 또는 밤 길이에 따른 개화 백분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는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중 하나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러면 뭐가 장일식물인지 단일식물인지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가의 경우에는 지금 밤 길이보다 낮 길이가 더 길 때 계열을 하죠. 그래서 낮 길이가 길 때 계열을 함으로 가는 장일식물. 나는 밤 길이가 길 때 계열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는 단일식물이 되겠죠. 자,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설마 뭔지 모른다면 이제 원자에 잘 나와 있지만,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를 하는 식물이고, 단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길 때 혹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를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기억, 가는 장일식물이다 하면 맞는 거고, 니은, 나는 가을에 개화할 것이다. 가을에는 낮보다는 밤의 길이가 길죠. 또한 나 지금 그래프를 봐도 나가 개화를 한 시기는 밤의 길이가 길 때니까 가을에 개화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디귿, 밤 길이가 6시간일 때 밤에 1분간 백색광을 비추면 나에서 개화가 일어난다. 일단 나는 단일식물이고, 이것을 참조해 보면은 밤 길이가 6시간일 때 밤에 1분간 백색광을 비추면 나에서 개가 일어난다. 밤의 길이가 6시간이면 낮 길이가 18시간이죠.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밤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틀린 거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백색광 비추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선제를 바꿔보자면, 이제 밤의 길이가 14시간일 때, 밤 길이가 14시간일 때 뒤에 조건 동일하게 밤에 1분간 백색광을 비추면 단일식물에서 개화가 일어난다 하면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일단 이 조건에서는 단일식물이 개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맞는 보기가 되겠지만, 이게 왜 틀렸냐면 이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의 개념은 사실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단식물 같은 경우에는 밤 길이가 뭐 평균적으로 12시간 이상일 때 이제 개화를 하는 거고, 장일식물은 낮 길이가 12시간 이상일 때 개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안 되는 조건이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 길이 아무리 1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스포트라이트나 뭐 지금 여기처럼 백색광을 비춰준다면 연속적이지 못하겠죠. 이렇게 합친 시간이 14시간이 되어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연속적인 시간이 중요한 개념인 거를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70번 풀어봤습니다. 자, 7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와 나의 두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개구리의 유전적 다양성은 가보다 나가 높다. 가는 지금 먹이 구물, 먹이 사슬 형태가 단순하게 나타나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 있네요. 개구리는 이렇게 여기에 위치해 있고, 이때 개구리의 유전적 다양성은 이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뭐 유전적 다양성은 말 그대로 유전자의 다양성인데, 뭐 여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뭐 개구리의 뭐 등의 색깔이라든지 뭐 줄무늬 색깔이라든지 뭐 눈동자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지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은 알 수 없다. 니은 생태계는 나보다 가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딱 봐도 지금 나는 복잡하고 가는 단조롭죠. 만약에 가에서 뭐 개구리 같은 얘들이 똑같이 동시에 멸종했다고 한다면 가는 쉽게 무너져 버리지만, 나는 개구리와 연관된 생물들이 다양한 것들 대체제로 먹을 수 있고 혹은 대체제로 먹힐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보다 가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나에서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가와 나에서 각각 메뚜기가 멸종했을 때 개구리가 사라질 확률은 가가 나보다 높다. 메뚜기가 멸종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가에서는 개구리가 100% 사라지겠죠. 개구리는 가에서 메뚜기밖에 먹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에서는 개구리가 메뚜기 말고 거미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 높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크니패스가 유입되기 이전의 먹이사슬과 유입된 후의 먹이사슬을 비교한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먹이사슬 나에서 크니패스는 천 적이 없다. 나에서 크니패스가 가장 위에 있네요. 화살표가 이렇게 다 크니패스를 향하니까. 그러므로 선 적이 없죠. 동일한 말로 크니패스는 최종 소비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니은 크니패스의 유입은 종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자,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식물성 플랑크톤은 보면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그 다음 단계 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 단계도 나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종 다양성을 증가시키기는커녕 감소시켰다. 왜냐하면 외래종이기 때문이죠. 디귿 가보다 나에서 먹이사슬이 더 복잡해졌다. 니은과 관련해서 틀린 말이죠. 복잡해진 것은 가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기억입니다.